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진짜 준내 무서운 이야기 내가 보고도 내가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믿기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건 너무 빡쳐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어차피 이게 이런 심각한 사안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여초나 이런 데서는 이 얘기가 절대로 안 올라와. 이런 이야기 올라오면 전부 다 썰어버리거든. 걔네들은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이거 노딱 먹을 것 같은데 산유로 얘기하자. 알았지? 산유 산 알았지?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나올 단어는 이제 태낙도 뭔지 알지? 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거 까꾸로 얘기할게.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났는데 굉장히 무서운 기사가 났습니다. 고령 출산이 원인인가 올해 4만 명이 산유했다고 하고 30대 애 낳고 싶어도 올해 4만 명 산유, 한국 초유의 상황. 그리고 평균 출산 33세 OECD 최고령 그늘, 올해 4만 명 산유. 35세 넘어 낳으려 해도 올해 벌써 4만 명 초유의 상황. 전부 다 이 산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질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4만 명이란 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출생아이 34%가 산유로 지금 골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상반기 유산과 사산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4만 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고, 이게 같은 기간 출생아의 34%를 넘는 규모 아이가 산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숫자가 11만 7천 명이 나왔는데, 근데 그 산유와 사산아 숫자가 4만 명이 나온 거지. 참고로 여기는 태낙이 포함이 안 되는 수치야. 그래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태낙 숫자가 보통 5만 명 남짓이고, 이것도 이미 OECD 태낙률 1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게, 미국에서는 100명의 임산부 중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산유가 된다고 하거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산유가 15%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스코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한국인들 어디 가서 단체로 피폭당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어메이징한 숫자를 보고도 나는 좀 약간 어리둥절한 거야.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는 고령 출산이랑 관계가 있겠지.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태낭률도 OECD 1위였을지는 몰랐어, 나도.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근데 메디컬 투데이에 진짜 이게 나왔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OECD 1위. 그래서 올바른 교육으로 정확한 피임법을 숙지해야 된다 해서 2020년 4월 26일에 메디컬 투데이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법적으로 안 됐잖아. 2020년까지. 그래서 이게 뭐 옛날부터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합법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다 했었지. 그래서 내가 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어. 내가 갑자기 어바나 돈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는 돈이 필요하면 반 아이들한테 전부 다 뿌고 다녔거든, 고등학생이. 근데 그때는 30이었던 걸로 기억해. 얼마 이러면 30 이러면 애들끼리 뭐 아씨 이래갖고 100%니까 그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근데 뭣도 모르잖아. 그냥 본능에 의해 가지고 갈기고, 그리고 그 임신도 엄청나게 잘 될 때니까 그때도 이렇게 아름아름 해서 다 해줬거든. 그게 사실 다 해줬는데, 그러다가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이 변했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무조건 허용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근친 이런 경우에 입법들이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 태낭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가 30만 3,100명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뭐 2017년만 해도 이게 거의 5만 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분석이 됐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낸지도 좀 신기하긴 해. 이게 어떻게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도 어떻게 해서 알아냈겠지, 그지? 알아냈는데 이게 OECD 1위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정확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정확한 이제 인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돔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이라던가 아니면 요새는 뭐 루프라던가 임플란트 파리 방법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임플란트 같은 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좀 편하다고 하거든, 사람이. 물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OECD 1위라는 게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출산화 수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제 유튜브를 계속 봤던 사람은 그 작년에 결혼 건수는 증가를 했거든, 솔직히. 19만 4천 쌍으로 결혼 건수는 12년 만에 증가를 했어. 국제 여론이 견인했고. 근데 문제는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2014년 이제 10년 전만 해도 43만 명이었던 게 2022년에 24만까지 줄었다가 이게 2023년도에는 23만까지 줄어들었거든. 근데 지금 현재 11만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출생아 숫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DC의 반응은 그거야. 자연은 애 낳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남은 돈 버는 기회가 아니다. 우리들이 사비운동과 냄혐을 동조 안 해줘도 출산율이 낮은 거다. 그리고 공식 태나기 5만이면 비공식 불법 유기하면 10만은 넘겠네. 그리고 태나기랑 합치면 딱 타노스다. 50%다. 이 50%가 딱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고, 태어나는 애들이 3분의 1이 장애를 대라고 태어나고 유아 살해, 폭행, 태낙, 유산, 유아 설레가 따로 없다. 그리고 인스타에 레깅스 입고 몸매 과시하려는 사진 올리는 30대 자유가 있는데 애 낳은 거 가끔 올리는데 보니까 진짜 남자애가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멀다. 딱 봐도 몸이 안 좋더라. 아직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인데 그 자유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댓글은 귀엽다, 예쁘다, 일 알지. 계정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격의 거인이다. 조선인의 안락사 계획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차의 나라가 아니랄까봐 진짜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가차가 돼버렸는데, 근데 야 이건 진짜 좀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 뭐 그래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뭐 자유들은 항상 그 임신은 여자 혼자 하냐, 자남들 때문이다 항상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근데 결혼의 결정권은 흔히들 남자들이 있다고 인정하잖아. 근데 말 그대로 아이를 낳는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다니까, 그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임신 공격 당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애 낳아가지고 결혼 애들도 있으면, 낳아버리면 답 없어, 그거. 진짜,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완전히 혈통계승으로 가는 게 있거든. 애 낳아버리면 답 없습니다, 진짜로. 결정하는 건 전부 다 자유가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태낙이라는 것들은 과연 이런 것들은 또 누구의 책임인가 했을 때 분명히 자남의 책임들도 있지만, 근데 과실상기로 봤을 때 야 루프 하나 박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안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자유들은 뭐냐면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들 하는 게 야 저렇게 사산화가 많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정자가 늙어서 그렇다. 진짜 이런다니까. 진짜 이래. 지금 여초는 거의 빡대가리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미쳤어, 얘네들은 진짜. 다 같이 바보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글쎄요, 뭐 이게 분명히 여초에 올라올 일은 없을 거야. 이 소식 같은 게. 걔네들은 이런 거 올라오면 관리자가 썰어버리거든. 썰어버리니까 못 올라온 건데, 근데 정말로 심각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보면 근데 실제로 흔해요. 저도 제 주변에 애들 낳은 애들 있잖아. 근데 그 맨 처음에 사산한 경우 되게 많아. 뭐 이게 얘기했을 때 애기 집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 만약에 나중에 임신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기 집만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내 주변에서도 몇 번 보긴 봤는데,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높은 확률인지는 몰랐고, 그리고 OECD 태낭률 1위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걸로 따졌을 때 이거는 진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냥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단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